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무엇이 불교인가, 그리고 무엇이 불교가 아닌가라는 CDG 강의 제5부 가운데 세 번째 강의를 시작하렵니다. 제목은 동물과 인간입니다. 과연 인간과 동물은 얼마나 다른가, 이거 살펴보는 건데, 인간은 특별한 존재이고 다른 동식물들은 미물에 불과한 것인가? 과학기술은 고도로 발전하고 사회는 점점 복잡해지면서 경쟁이 심해지자 우리는 어느 틈에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몰두하게 됐습니다. 원래 생명체의 삶이란 본래 경쟁에서 살아남는 것이기에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지만 경쟁이 심해지면 거짓말과 속임수가 난무하게 되고 인간은 소중한 것을 잃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든 운벨트, 한국 사회는 지금 소중한 어떤 것을 빼고 만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 빠진 것이 뭔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는데요. 우리가 무엇을 잃었는지 또는 무엇을 잃을 단계에 이르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생명체로의 사람이 행복하게 사는 데 필요한 원초적인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동물들의 행동과 태도를 알아보는 것이 큰 도움을 줍니다. 침팬지 연구로 유명한 제인구들한테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끈질기고 깊이 있는 통찰력으로서 오랫동안 침팬지를 연구했는데 그 끈기와 통찰력을 침팬지에 쏟을 게 아니라 인간한테 쏟으면 더 좋지 않겠냐. 그 쓸데없이 왜 침팬지에 연구했냐 했더니 제인구달이 한 말 있습니다. 침팬지를 연구하는 것은 인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라고요. 뭐냐면은 침팬지 행동 중에는 인간이 깊은 마음속에 담아져 있는 어떤 본능같이 있는데 인간은 그걸 안 그런 척 감추고 있을 뿐 언젠가 기회가 되면 터져나올 어떤 본능이나 습성이 침팬지에서는 보이기 때문에 저런 습성은 인간에게 있다는 걸 알아서 인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인구달의 말을 뒷받치면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코끼리 전문가인 케이틀린 오코넬이 쓴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라는 제목을 씁니다. 이상하죠? 코끼리도 장례식장에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행동 생태학자이자 코끼리 전문가인 케이틀린 오코넬은 지난 30여년간 코끼리, 원숭이, 얼룩말, 코뿔소, 사자, 고래, 홍학 등 수많은 동물을 관찰하고 연구했습니다. 책 속에서 그는 우리 인간의 기원과 본성을 야생동물에 찾고 그들로부터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를 탐색하는 겁니다. 인간도 참 마음속에는 동물과 똑같은 기본적인 본능과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감춰져 있어요.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반드시 어떤 계기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보려면 동물한테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 본능이란 다름 아니고 관계 맺기입니다. 중요한 건 이게죠. 인간과 인간이 서로 어떤 관계를 맺어서 둘 사이에 어떤 생각이나 감정이 교류가 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 동물들의 행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맺기는 의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의례라는 것은 어떤 형식적인 행동인 거죠. 그 케이틀린 오코넬은 인사하는 거죠. 뭐 안녕하십니까 이런 등등. 집단, 그다음 구애, 선물, 소리, 말로 하지 않지만 어떤 행동 같은 걸로, 놀이, 애도, 회복, 이행 등 야생동물의 10가지 의례 행동을 살펴보면서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파악하고 보다 생명력 넘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아주 빛나는 통찰을 제시합니다. 그 책 29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아까 코끼리도 장례식에 간다. 연구에 의하면 의례를 행할 때는 일시적으로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불안이 줄어든다. 그러니까 의례를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안정된다는 뜻입니다. 개개인의 두려움과 공포는 집단 의례를 치르는 동안에 사라져서 마음을 가라앉힌다. 의례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신체 기능과 면역력, 행동은 변화한다. 의례가 참여자의 호르몬에 엄청난 변화를 주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결혼식이라든지 장례식이라든지 이런 데서 제대로 된 의례를 치르게 되면은 우리의 호르몬 자체가 변화오기 때문에 우리 신체 기능과 행동뿐만 아니라 정신도 달라지는 거예요. 의례가 간단하든 복잡하든 참여자는 몸과 마음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우리는 서로 연결하고 두터운 유대를 느끼고
새로운 질서에 몸을 맡긴 채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그 사회가 추구하는 어떤 질서나 가치를 내가 그냥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건 의례를 통하지 않으면 없어져요.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텔레비전 보면은 이런 게 그게 안 되죠. 종교의례도 중요합니다. 요즘은 어떤 사람들이 많냐면 그 종교의례는 귀찮아하고 그냥 부처님 말씀이든지 예수님 말씀을 그냥 읽고 머리 이해하는 걸로서 다 됐다 하는데 종교 생활은 그거로는 안 돼요. 반드시 종교 의례를 통해서 절도 해보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불러보고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가르침을 또 보고 조화를 시켜야 돼요. 그러면 실제 생활 속에서 종교의 성자들이 가르치는 물 실천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한번 기린의 애정 표현 보죠. 목을 이렇게 만는데 이런 것이 있어야 기린까지 유래가 되는 거. 이게 의례잖아요. 물론 사람은 이렇게 의례자고 다른 사람씩 의례가 있겠죠. 어쨌든 의례는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교의 영향으로 애정 표현에 서툴 수가 있어요. 부부와 부모와 자식, 친구와 동료들과 아낌없이 칭찬해주고 부부라면 사랑한다고 그러고 자식 전에도 사랑한다고 그러고 이런 말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책 35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삶의 무언가를 놓치고 있거나 이미 완전히 잃어버렸다. 10가지 의례에는 이런 요소들이 숨어 있다. 시대에 뒤처진 관습을 보일지 몰라도 의례는 사실 우리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 통해서 보니까 그런 의례를 행하고 인사하고 집단의 행동에 참여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의례는 더 원활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고 서로를 잘 보살핌으로써 공동체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열쇠다. 우리는 의례의 기술을 잃어본 지 오래다. 그 기술을 되찾으면 타인과 우리 자신 그리고 자연을 잇는 새로운 길이 보일 것이다. 이런 말을 동물 행동을 통해서 이 사람이 찾아낸 겁니다. 그 책 23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야생동물은 끊임없이 인간의 상상력을 자극했다. 나는 이들을 관찰하면서 우리 자신에 대해 많은 것을 깨닫게 되어 매일같이 감탄한다. 코끼리들이 예의를 갖춰 인사하거나 새끼를 구하기 위해 힘을 모으는 장면을 지켜보면서 동물 사회가 인간 사회에 얼마나 비슷한지 새삼 다시 생각한다. 이가 모두 빠진 늙은 코끼리가 풀을 못 뜯어먹으니까 젊은 코끼리가 풀을 뜯어서 풀을 대신 씹어가지고 늙은 코끼리에 먹여주는 다정함에 감동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 그 동물도 그렇게 해요. 인간이 노인을 돌보는 것처럼. 그런 행동을 통해서 소위 그 코끼리 사이면 코끼리 사이에 인간 사이면 인간 사이가 더 결속력이 커지고 이해가 깊어진다는 얘기죠. 지난 30년 동안 해마다 나미비아 에토사 국립공원을 방문해 코끼리를 연구한 이 케이틀린 오코넬은 코끼리 인사법으로 이 얘기를 시작합니다. 모녀 사이로 짐작되는 코끼리 2마리가 불과 몇 분 내지는 몇 시간 만에 다시 만나서 나누는 요란 인사가 그를 감동시킵니다. 두 코끼리는 서로 마주서서 코를 치켜 올리고 아주 큰 소리로 울부짖은 다음 서로의 코를 상대 입가로 가져가서 이렇게 쓰다듬는 거죠. 악수인 셈이죠. 사람을 치면. 그런 다음 코끼리가 같은 방향으로 나란히 서서는 갑자기 볼일을 시원하게 보는 것으로 인사가 마무리됐다. 떨어진 시간이 얼마나 흘렀든 관계없이 코끼리 가족은 만날 때마다 그렇게 의례를 나눕니다. 그 의례 나눠야 마음과 마음이 통하고 정이 통한다는 거죠. 사실 인간이 사는 데에는 정이 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의례에서 중요한 것은 인사입니다. 이제 케이틀린이 말을 뒷받침하는 또 다른 연구팀이 있는데 그 오스트리아 연구팀이 있네요. 한번 그 사람들이 관찰한 걸 살펴볼까요? 안젤라 스토코 오스트리아 비엔나대 행동 및 인지생물학과 연구팀은 코끼리가 발성과 몸짓을 결합해 서로 인사하며 인사 대상의 시각적 주의 여부에 따라 의도적으로 의사소통 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연구 결과를 금년이죠. 5월 9일 날 국제학술지 커뮤니케이션지에 바이러지에 공개했습니다. 무슨 뜻이 말이냐면 저 코끼리가 나를 보는지 안 보는지에 따라서 내가 인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구팀은 2021년부터 12월까지
짐바브웨 자푸타 보호구에 서식하는 아프리카 코끼리 9마리를 관찰하면서 코끼리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가 다시 만나는 상황에서 인사할 때 사용하는 몸짓과 발성을 연구했습니다. 89분의 인사 장면에서 1282개의 인사 행동이 관찰되는데 그 중에서 1014개는 몸짓, 268개는 발성이었습니다. 또 코끼리는 인사는 상대가 자신을 보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알아보고서 인사법을 또 바꾸기도 해요. 상대가 자신을 보고 있을 때는 코끼리는 귀를 펼치거나 몸통을 흔드는 등 시각적 인사를 많이 하고, 상대 코끼리가 보고 있지 않아서 주의를 끌었을 때는 소리를 내거나 몸통을 접촉하는 등 청각적, 촉각적 인사를 많이 했습니다. 코끼리 인사 보이죠? 코를 맞대는 거. 이런 식으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코끼리 2마리가 멀리서 만나와가지고 서로 인사를 하는 겁니다. 한번 보죠. 이런 의례가 동물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했던 거예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원초적인 어떤 본능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어가지고 이런 걸 해야 사람이 남과 더 잘 교류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요거는 놀자는 인사입니다. 코끼리들끼리. 사회적 동물이 일정한 형식의 인사 의례를 지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책에 따르면 인사는 상대를 인정하고 호의적으로 반기며 환영한다는 뜻을 소리를 내면서 소통을 시작하는 가장 안전한 출발점입니다. 그런데 코끼리 등 야생동물이 나름의 방식으로 인사를 주고받으며 친밀감과 유대감을 형성한 것과 달리 인간은 점점 인사의 중요성을 잊고 삽니다. 그러니까 혼밥을 먹으면서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지니까 그렇죠. 동료나 이웃과 인사하는 것조차 어색해하고 인사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서로를 피해 다닐 만큼 인사 필요 사회가 돼가는 형국이 됩니다. 그러면 그 사회가 거칠어지고 삭막해지는 거죠. 한번 죽음은 어떤 태도를 취한지 한번 볼까요? 자세히 보니 한 마리가 죽은 건지 땅바닥에 엎드려 있는데요. 다람쥐가 자리를 비우면 까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다가 와서 쪼아대는데 다람쥐가 쫓아내고는 다시 돌아와서 친구야 일어나 라고 말하듯이 엎드려 있는 다람쥐의 몸을 확인하고는 다리를 물고 옮기려고 하는데 까마귀가 툭 건드리며 방해합니다. 그러더니 죽었다고 포기한 건지 친구들을 데리러 가는 건지 갑자기 나무로 뛰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자리를 비운 사이 까마귀가 한 마리 더 늘어 2마리가 다람쥐를 막 쪼아대기 시작합니다. 다시 다람쥐가 달려오더니 있는 힘을 다해 친구 다람쥐를 물고 달려가는데 힘이 들었는지 잠시 내려놓더니 다시 힘을 짜내어 달려서 나무에 올라가는데 성공합니다. 자연의 섭리이지만 친구가 까마귀밥이 되지 못하게 힘겹게 데리고 가는 다람쥐의 모습에 가슴이 먹먹해지네요. 자, 조금 전에 보셨지만 그 다람쥐가 죽음을 아는 걸까요? 그 자료는 제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다운로드 받아서 온 건데, 어쨌든 다람쥐가 죽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죽음을 아는 것처럼 행동하죠. 그리고 자기 동료를 아끼죠. 그리고 지금 보는 장면은 코끼리 2마리가 죽은 새끼를 끌고 가는 장면입니다. 새끼 죽었어요. 죽을 어떻게 하느냐. 인도에서 발굴한 건데 새끼를 땅에 묻었어요. 사람처럼. 지금 사람이 그 코끼리 무덤을 파서 지금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매장을 한 거죠, 코끼리가. 그래서 그 책 226, 얼룩말이 쓰러지자마자 가족 모두 머리를 숙인 채 꼼짝 못하고 누워있는 얼룩말을 바라보았다. 얼룩말 가족은 자신들이 사랑했던 얼룩말 시체 곁을 사체 곁을 떠나지 않으려 했다. 몇 시간 동안 자기 나름대로 죽은 얼룩말 곁에서 어떤 의례를 행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침팬지는 인간처럼 애도한다. 자신과 관계가 없더라도 죽은 침팬지를 보면 불안해하거나 침울해한다. 침팬지들은 죽음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벌과 불개미, 흰개미 같은 사회적 곤충들은 동료가 죽으면 사체를 처리한다. 몇몇 곤충들이 사체를 검사한 후 어떻게 검사하냐면은 곤충이 죽으면 네크로몬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래요. 그 호르몬 냄새를 맡고 죽었다가 판정 내리면 바로 장례를 담당하는 곤충한테 연락을 해요. 그럼 집단 장의사가 와서 사체를 치우거나 시체 주위에 담을 싸서 매장을 합니다. 동물들도 죽음을 알아요. 많은 보고서에서 야생 코끼리는 죽은 코끼리 몸에 흙을 뿌리거나
나뭇가지를 덮어 매장한다고 합니다. 사자가 해치지 못하도록 사체를 보호하는 행위인지 죽은 동료를 매장한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코끼리가 그런 행동도 해요. 그리고 코끼리가 다친 사람을 또 나뭇가지로 덮었다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침팬지는 죽은 가족을 흙이나 나무 잎으로 덮어서 매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코끼리, 침팬지, 얼룩말과 같은 사회적 동물은 매장 의례를 넘어서 장례 의례까지 치른다고 합니다. 놀랍죠? 애도하는 방식으로 놀랄 정도로 인간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동물도 죽음에 대해서 슬픔을 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동물이 인간과 같은 지능을 갖지 못해서 기계 문명을 못 만들지 몰라도 정서적으로나 뭘 누구를 이해하는 것은 인간과 같아요. 그러니까 죽음을 슬퍼하는 동물들은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인간은 또 죽음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 건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을 중심해서 다음 4강에서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지난 4부에서 강의한 것과는 조금 다른 각도로 조금 보충하는 의미에서 한번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